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면면을 세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로운 스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타너 스님이시네요. 그렇죠. 네, 요즘 후학들 사이에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타너 스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고 또 타너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명리학에서 봤을 때 본인은 문창성보다는 문곡성이 있어서 내가 죽은 후에 많은 이름이 날릴 거라. 요것을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너 스님 그 타너의 삼거리다 하면은 무비, 통강, 그 다음에 각성 스님이잖아요. 근데 통강 스님은 돌아가셨지만 요즘 뭐 무비 스님, 하암경 아주 열심히 강의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각성 스님도 그렇고 또 타너의 뭐 사거로는 해거 스님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타너 스님의 후학들이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2세다 하면은 자연 스님 또 문강 스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자연 스님은 타너의 애원과 그 불꽃 같은 생애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또 타너 스님을 연구해가지고 박사 1호 받은 그 문강 스님 있잖아요. 타너 스님의 사교해통사상 박사 논문도 아주 인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문강 스님은 뭐 보통 방송에 강의도 하지만은 유튜브에서도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요즘 뭐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너 스님의 후예들이 지금 하암시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타너 스님의 명성이 그 당시보다도 타너 스님 생존 시간보다도 오히려 더 타너 스님에 대한 하암 사상과 타너 스님의 삶이 더 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대산도 봐도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7, 80년도 성철 스님 당시는 한국 불교가 해인사 시대였는데 네. 지금은 그 중심이 오대산에 온 것이 아니냐. 오대산에서 보면은 선방도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요즘 유튜브 방송도 아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포교도 아주 잘하고 있어. 이 시대는 가히 오대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방도 보면은 그 오대산에 가보면 북대 또 상원사 그 다음에 월정사 이 선방이 토굴 말고도 선방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가장 스님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도라이라 그만큼 도량도 좋지만은 그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이 여법하게 애호를 하고 보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타너 스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 타너 스님의 제자인 통강 스님을 통해서 소녀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통강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4년 동안 타너 스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격을 배울 때 무위 스님을 통해서 초발심 자격문을 배웠고 네. 그리고 서장을 배웠고 또 각성 스님을 통해서 제가 대승 기질론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타너 스님을 우회적으로 즉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1982년도에 해인사에서 여름을 나고 노스님 원룡 노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모스님 상자인데 오대산을 가자 가더라고요. 저쪽에 낙산사에서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타너 스님이 계시는 방상굴에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첫 인상이 원룡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느꼈던 인상이 제가 느낀 바는 타너 스님은 대강백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첫 모습이 타너 스님의 모습이 대선사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딱 가니까 방상굴 들어가서 인사하기 전에 뵈니까 깊은 선정에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을 봤고 또 제가 원룡스님이 저를 소개하더라고. 이 수자는 해인사 선방에서 왔다 가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잠깐 사이에
하암경을 봤냐고 그러더라고. 네. 그때 제가 안 봤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탄원 스님이 하는 말씀이 수자가 하두가 안 되면 하암경을 봐야 하고 하암경에서 안 뚫리면은 하두를 들여야 한다고. 그러면서 하암경과 하두는 일백상통 온다 하면서 하암경 보기를 거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셨고 저도 이제 오대산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뭐 상원사 선방에도 살았고 북대 서대에도 올해는 안 살았지만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탄원 스님이 83년도에 입적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오대산 그 월정사 주지가 한참 만에 86년도에 도명 스님이라고 이 스님께서 주지를 했어요. 그리고 도명 스님 상자들이 뭐 상자 내지 건속들이 제 도반이다 보니까 제가 해제 때 86년도 가을에 탄원 스님이 사셨던 그 방상굴에 제가 방상굴 시자실에 제가 두 달 반을 탄원 스님은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탄원 스님의 발자취를 삶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방상구로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법주 스님이랑 몇 사람이 살았는데 탄원 스님이 없는 그 당시에 오대산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탄원 스님의 손주 이런 제자들이 오대산을 해인사를 뛰어넘어서 지금 잘 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웃 종교를 가지신 0176번님께서 탄화스님 박물관이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시간 잘 듣겠다고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이웃 종교를 가진 분들도 이 시간을 정말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탄화스님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탄화스님 하면 유불선 회통하신 분으로 유명한데 그 어린 시절부터 좀 말씀을 청할까요? 그렇죠. 이제 탄원 스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탄원 스님께서는 일제 강점기, 쉽게 말해서 1913년에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 대동리에서 태어났죠. 네. 근데 탄원 스님 부친 또 할아버지가 아주 한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탄원 스님 어린 시절부터 한학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특히 할아버지를 통해서 한학을 배웠다고 그래요. 이게 탄원 스님이 1913년이니까 지금 생존에 계신다면 110살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어떤 스님이 있었냐면 탄원 스님이 1913년생이고 향곡 스님, 성철 스님, 그 다음에 소홍 스님이 1912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원 스님보다는 한 살이 많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남 스님의 스승인 경어선사가 1912년도에 열반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원 스님 집안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논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면요. 논농사를, 벼농사를 2만석을 했다고 그래요. 2만석. 그러니까 지금 대지주죠. 네. 지금 같으면 재벌이잖아요. 재벌. 이렇게 논이 한 마지기에 한 섬씩 나왔다 해도 2만 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 이때로부터 굉장히 부자 집안이고 또 한학을 전공한 유교 집안이고 그런 영향으로 탄원 스님이 학문을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탄원 스님은 전통 유교 교육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특히 말해서 유교 교육이라는 게 사서 삼경이잖아요. 네.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기본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탄원 스님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유교 공부를 하는데 5년이 걸렸고 아버지는 유교 공부를 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할아버지는 유교적인 분이라. 아버지가 율제 김홍규 거사인데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 아버지가 당시 신흥 종교인 보천교와 인연이 있어요. 보천교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보천교는 한때 정읍을 총본산으로 해서 주로 이제 불교적인 바탕에서는 엄불교가 네. 탄생하고 무교적인 바탕에서는 증산도가, 네. 증산도가 유교적인 배경에서는 보천교가. 동학이. 아, 동학이. 네. 그런데 이제 이 무교적인 바탕에서 증산도가 탄생을 했는데 첫 번째 증산도를 만든 사람이 강일순이단 말이에요. 강일순. 그 뒤에 강일순이 죽고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이 보천교를 정말로 이제 만듭니다. 처음에 증산교로 갔다가 네. 보천교를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이 보천교가 한때는 정읍을 이주로 해가지고 신도가 600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계사에 있는 대웅전이 그 보천교 본 건물이라고 그래요. 보천교 건물이 3층이었는데 지금 조계사 대웅전이 1층에 있는 본 건물이고 그 다음에 내장사에 지금 불타고 2번 불이 탔는데 내장사에 있는 대웅전이 보천교 문칸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보천교가 일제강점기 초기에 아주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보천교 입교한 것은 이게 탄원스님의 아버지가 27살 때 보천교에 들어갑니다. 네. 그때 이제 탄원스님이 2살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활동을 정말 많이 해서 보천교에 주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천교가 종교 활동도 했지만은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립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천교 치성금 사건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1921년도 10월 29일자 신문에 나옵니다. 그 탄허 스님의 집을 김홍규라는 탄허 스님 아버지 집을 일제 순사들이 수색을 해요. 네. 근데 마루 밑에서 10만 원이라는 독립자금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탄허 스님 아버지가 1년 7개월 동안 복역을 해요. 복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85년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보천교 그리고 김홍규 거사에 대한 건국 포장을 이렇게 추서를 했어요. 아, 당시 독립운동에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역할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보천교 활동과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탄허 스님께서는 생활이 굉장히 빈곤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탄허 스님은 어린 나이에 민족과 민중이라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어린 탄허 스님은 물질적인 풍요는 잃었지만 민족 정신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네. 아버지가 이제 보천교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리한 탄허는 그 민족 정신에 눈을 뜨게 된 거야. 그리고 자연히 할아버지께 공부를 많이 배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버지는 바깥으로 이렇게 네, 바쁘시니까. 바쁘니까. 탄허 스님은 유년 시절부터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기본적인 한학 수업을 받았어요. 부친은 1년 7개월 만에 감옥에 나와가지고 정읍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 시기에 탄허 스님 12살 때 동네 서당과 조부로부터 한학을 배우지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탄허 스님은 기량과 역량이 특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년 제사라 이름을 떨쳤다고 그래요. 1926년도 탄허 스님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14살 때 아버지의 친구 소개로 토정 이지암의 8대 중선 충남 보령에 있는 이용구 집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때 탄허 스님이 삶이 달라지죠. 이용구 집에 가서 토정 이지암의 제자인데 여기서 이제 8대 종선인데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탄허 스님이
17살 때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용구라는 이 선생이 보니까 아주 댐댐이나 도량도 크고 총명하고 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용구 집안에는 딸만 있지 아들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대릴 사이로 17살 타너가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타너 스님 밑으로 장남과 장녀가 소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타너 스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훗날 아내 얘기가 나오면 나는 공부를 시켜준 처갓집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고마운 분이라고 늘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너 스님은 처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혼 후 타너는 한학자 이극종에게 본격적인 한문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극종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극종이라는 사람은 그 전우의 제자인데 이 전우는 타산 정약용의 후손들이라. 아. 그래서 이항로와 최익현의 학풍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극종이라. 그래서 타르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스승 전우가 타산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타산을 사수겠다. 사수겠단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직접 학문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타산한테 배우지는 않았지만 타산의 제자를 통해서 타산의 학문과 정신을 이어받았다. 사수겠다. 이런 말씀을 타너 스님께서는 종종 했다고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자산의 후손이다. 타산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스님, 이렇게 타너 스님께서 네. 어린 시절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 공부를 놓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유학을 공부하신 그 부분까지 오늘은 말씀을 벌써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4290번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타너 스님의 생애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지범 스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스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179번님은 타너 스님의 일대기 첫날부터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쉽게 들려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4147번님께서는 타너 스님의 사교회통 사상에 대해서 문광 스님께서 저희 이제 무명을 밝히고 통해서 책으로 이렇게 설명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또 지범 스님께서 들려주시는 타너 스님의 이야기 기대가 됩니다라고 열심히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스님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타너 스님에 대한 말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